자, 이번 이야기는 또 현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동꼬님. 예? 오늘 제목이 저를 조금 흥분시키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아유, 시작부터 부담을 이렇게 밀어주시네요. 아닙니다.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목만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바로 네네. 나쁜 놈 대 미친 놈이라. 나쁜 놈 vs 미친 놈. 네. 네, 맞습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느낌이 싹 옵니다. 지금 벌써.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드릴 이야기는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저하고 또래 굉장히 친한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당할 때 이래서 당하는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듣고 알게 되는 얘기여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한 7년 전 얘기예요. 불과 7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고 그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걸 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의를 하면서 자동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고 맞아. 27살, 25살 무직, 신용상태 굉장히 안 좋으신데 전액 할부에 여유자금까지 대출 완료 해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사진들 간혹 보셨을 거예요. 있어요. 이거를 저희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정사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끝났다. 쟤는 인생 끝났다.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대출 관련된 걸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왜 저런 어린 친구한테 신용도 좋지 않고 재산도 없는 친구한테 저 큰 돈을 뭘 믿고 빌려주는 걸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가는 거냐? 어디서 나가는 거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천안보다 위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을 그냥 똘비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이 똘비는 중고차에 몸담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남성이에요. 그리고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은 중고차 매매단지 안에는 상사들이 존재를 하고 그 상사 안에는 정식 사원증을 발급받은 중고차 딜러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정식 사원증 없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건데 네. 전문 용어로 낙가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낙가마? 동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낙가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올리냐면은 BMW 5 시리즈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 BMW 5 시리즈 중고차고 연식도 얼마 안 지났고 상태도 좋고 키로수도 좋아요. 이런 차를 광고를 때리는데 허위 광고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차량이고 거래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걸 올려요. 그러면서 밑에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 나이가 어리신 분 대출 100% 뚫어드립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올리고 블로그라든가 인터넷 작업도 꾸준히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보통은 좀 젊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요. 이 덫에.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이 연락이 왔대요. 신용 상태도 내가 썩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밤에 웨이터 일을 좀 하고 있다. 근데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나도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냐.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똘비 얘기를 했죠. 이리 오시라고. 오셔서 얼굴 보고 대화를 좀 하시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다. 그래서 또 왔대요. 그 고객이.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고 자 1금융권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당연히 안 나오고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안 나오고 3금융권, 뭐 리드코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결국은 4금융 개인적으로 돈을 돌리시는 분들의 돈을 네가 써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내가 뚫어주겠다. 불법적인 거 아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거다. 근데 이분들도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지금 웨이터 생활하고 있다는 거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거 뭐라도 하나, 사진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 가져오시고, 차값이 5천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차값이 5천이에요, 사장님. 그러면 10% 500만 원은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에 주변 지인에 뭐에 아무튼 해가지고 500을 10% 정도를 만들어서 온대요. 기가 막히게 진짜로 짧은 시간 안에. 그럼 딱 만들어서 오면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0% 500을 더 갖고 오셨는데 솔직히 이게 우리도 신용도 낮으시고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0% 정도는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차량 금액이 5,500으로 향상이 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5,500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고 500만 원은 들어왔고 이제 5천만 원만 어디선가 대출이 돼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서류 뛸 거 말한 것들 다 띄어서 주면은 개인이 차량의 근저당 설정을 걸어버리고 5천만 원을 상사로 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리고 금리는 절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최고 금리가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연이율 34.9%. 34.9%의 연이율로 5년 대출을 끊어줘 버려요. 그리고 옆에 써있는 그 한 멘트, 여유자금도 같이 빌려드립니다. 이게 왜 써있나 했더니 5천만 원짜리 차 기준이면 취득세가 300이 넘어요. 그러면 이 돈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차를 구매할 수 있게 취득세에다가 반드시 이쪽에서 원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자동차 보험을 자차를 넣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까지 다 뭉뚱그려가지고 대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상사 사무실에서 보험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줘요. 가입할 수 있게. 그래서 차량을 인도해서 실제로 내보내드려요. 그러면 고객은 물론 저당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쪽에서 차용증을 쓸 때 여러 가지 조건부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공증도 받고 그렇게 해서 차를 갖고 나와서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이 고객은. 내가 드디어 수입차를 샀어. 와, 가오 산다, 가오 사러. 막 아는 친구들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 술 한번 먹자, 드라이브 한번 하자. 막 차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업체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요. 다음 달 돈을 찍는 달이 왔어요. 가만히 기다린대요. 돈이 들어왔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6개월은 잘 들어온대요. 보통은. 이 6개월이 딱 대부분 기점이래요. 6개월이 딱 넘어가서 하루가 딱 밀리는 순간 야, 걸렸다. 시작하자. 하고 준비를 한대요. 자, 오늘은 하루가 밀렸어요. 다음 달은 여지없대요. 일주일 열흘 밀려버린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4.9%면 한 달에 거의 177만 원씩 내야 돼요, 돈을. 어머, 예. 감당이 힘든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딱 이렇게 열흘 이렇게 밀리면은 이쪽 사람들이 전화하고 바로 찾아가요. 그냥 바로 찾아가서 이제 뭘 요구를 하냐. 차부터 내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긴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들어 가겠다. 그럼 지금이라도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봐준대요. 그래도 여지없대요. 또 한두 달 잘 들어오다가 여전히 또 밀린대요. 그럼 바로 가서 차를 딱 빼들어 오면서 차용증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전액 상환을 해라고 요청이 들어가 버려요. 바로. 예. 그러면 이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차도 뺏겼고 내라고 한 돈을 지금 내야 되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6개월을 돈을 찍었다고 해서 5천만 원이 팍 줄어있지가 않아요. 낸 돈은 진짜로 거의 뭐 900, 1000을 냈어도 실제로 원금이 까져있는 돈이 200이 안 까져 있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폐예요, 그게. 그러면 이 차를 또 본인들이 중고로 날린다. 그래서 날리면은 나는 5천을 주고 샀지만 중고로 날리는 거 막 3,800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날리거든요. 그러면은 졸지에 이 고객은 앉아가지고 빚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냥 난 한 게 없는데 이거를 이제 노리고 그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객이 거기에 잘 걸려 들어가지고 짧은 6개월이 좀 넘는 시간 안에 많은 돈을 회수를 하고 차까지 회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아, 이번 건도 잘 했다. 서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축배를 딱 드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한 몇 달 정도 지났는데, 상사 사무실에 그 고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네. 똘비는 거기에 이제 정식 소속은 아니지만 그쪽 사무실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제 배회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객이 와가지고. 그 전화가 왔대요. 왜냐면 똘비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하도 쌍욕을 해댔어갖고 고객이. 갔대요. 본인도 화가 나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뭐한 짓이냐고 그랬더니, 사기꾼 새끼, 악마 같은 새끼, 사람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 네가 나보다 나이도 더 먹고 이런 자동차 쪽 밥을 먹고 있으면은, 사람이 잘못될 것 같으면은 가운데서 네가 나서서 이런 거는 안 된다 막아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 네가 내 인생 책임져라. 나 너 죽여버릴 거다 하고 막 거기서 막 책상을 뒤엎고 젊은 친구가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뒷목을 잡고 바깥으로 나갔대요. 끌고 나가가지고 딱 벽에다 밀쳐놓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어? 법정 최고의자를 내가 어겼어? 그랬더니 처음에 500 받은 돈 막 얘기하는데, 야 거래계약서 봐봐. 차값이 얼마야? 5,500이잖아. 나는 몰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너한테 법적으로. 야 고소해. 나는 무고죄로 너 고소하려니까. 나는 법을 어긴 게 단 하나도 없어. 못 지킨 건 너지 이 새끼야. 그래놓고서 야 내가 너 지금이라도 이자라도 탕감해주고 내가 말하면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얘기했으면 내가 널 도와줬을 거야 이 새끼야. 근데 뭐 사기꾼? 나쁜 새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몰아 네가? 꺼져. 너는 인생이 멋대 봐야 넌 정신 차려. 너 같은 새끼들 하면서 막 윽박을 질러버린 거예요. 무서워. 그러니까는 그 고객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빌더래요. 살려주시라고. 나 이자만 좀 탕감해 주시라고. 원금은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열심히 갚으려니까 이자 좀 탕감해 주시고 다시 내가 할부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빌더래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고, 어차피 똘비 영역이 아닌데 그냥 한 소리예요 그게. 예. 나는 너 같은 새끼 도와주고 싶은 의사도 없고, 처음부터 네가 그럼 무릎을 꿇고 나한테 빌든가, 막 뭐라고 하니까는 울면서 또 가더래요 고객이. 그래갖고 됐다, 이제 윽박 좀 질러놨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또 한 1, 2주 지나니까 또 온 거예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승질을 냈다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가 이거를 반복을 딱 3번을 하더래요. 딱 3번을 하는데 이상한 짓을 고객이 또 와서 하고 있는데, 이제 똘비도 노이로제에 걸리죠. 진짜 왜 미친놈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나. 근데 그날도 이제 막 윽박을 질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고객이 그러더래요. 나는 인생 갈 만큼 간 것 같고 내가 오늘 3번째 널 만나거든? 그러더래요 고객이. 네. 너 임마 쓰리아웃이야 이 새끼야. 너라고 편하게 살 것 같아? 너도 인생 멋대 봐 이 새끼야 하고 딱 돌아서서 나가더래요. 뭐 쟤도 갈 만큼 갔구나. 협박해라.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1도 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똘비가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술을 한 잔 걸치고 집으로 슬렁슬렁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이 똘비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 했었고 그냥 대부분 혼자 사는 남성들이 그렇듯이 그냥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술 먹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 20m 앞에 스타렉스 한 대가 서 있더래요. 예. 스타렉스가 한 대 서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람이 납치라든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당할까? 저 뻔히 눈앞에 험상궂은 남성들이 있고 이러면은 내가 무서워서라도 피할 텐데 왜 당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 불안감을 한 번에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이 하나가 있대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던 손에 이걸만 잡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방어심을 무너뜨린대요.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 아무리 인상이 더럽게 생겼어도 아이를, 진짜 5살, 6살짜리 애를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딸, 아들 집에 가서 뭐 먹을까 하고 걸어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방심을 하죠. 저건 가족 있는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똘비도 본인이 하고 다니는 일이 어디서 진짜 칼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니까
본인도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쩔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20m 앞쯤에 딱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스타렉스가. 그렇죠. 그럼 승합차가. 운전석에서 여성분이 한 분 내리시더래요. 여성분이 한 분 내리시더니 보조석 문을 열고 아이를 엄마가 가슴팍에 애기 안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띠로 묶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채우더래요. 그래서 어디 일 갔다가 애기 데리고 들어가는 길인가 보다 하고 쪼벅쪼벅 걸어가고 있는데 거의 그 스타렉스에 다다랐을 때 그 여성분이 말을 걸더래요. 저기 사장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애기도 안고 있고 하는데 차에서 박스 하나만 좀 빼야 되거든요. 근데 박스가 차 제일 뒤쪽에 밀려 있어서 근데 진짜 죄송한데 애기 때문에 그러는데 박스만 좀 앞쪽으로 좀 밀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여성분도 나이가 한 30 후반 40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애기도 안고 있고 빼빼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열어보셔 해가지고 이제 스타렉스 뒤에 벤이거든요. 벤. 네. 뒤를 딱 열고 봤더니 저 제일 안쪽에 박스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것만 앞쪽으로 빼주면 되는 거냐고. 진짜 고맙다고. 저것만 좀 앞쪽으로 밀어주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똘비가. 딱 들어가가지고 박스 주술 만큼 딱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그냥. 딱 닫는데 이게 벤 차량이다 보니까 운전석하고 뒤쪽은 완전히 쇠로 격벽이 쳐져 있고 창문도 다 막혀 있대요. 그냥. 근데 이게 튜닝을 한지 뭘 한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발로 차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게 뚫려지지가 않는데요. 문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스타렉스에 납치를 할 때 남성 여러 명이 달라붙어갖고 갑자기 막 들어서 납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발로 그 차에 탈 수 있게 상황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스타렉스에 타가지고 본인은 갇히고 얼마 안 있다가 차가 시동을 걸고 딱 출발을 하더래요. 근데 일단은 운전석 쪽은 가려서 안 보인대요. 근데 이제 뒤에서 똘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이 위협을 바로 이건 감지를 하죠. 발로 있는 힘껏 막 옆에 발로 차고 막 때려 부시고 나가려고. 근데 안 부서지더래요. 그러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수면가스 이런 걸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이 그 상황에서 몽롱해질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다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까 스타렉스 그 뒤에 벤 차량이니까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그냥 본인이 거기에 누워있더래요. 딱 누워있고 사지가 큰 대자로 딱 벌려가지고 묶여있더래요. 본인이. 근데 짱짱하게 묶여있는 거 어정쩡하게 묶여있는데 그 본인 손등에 링거가 하나 꽂혀있더래요. 일어났을 때 상황은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앞에 고객이 쭈그려 앉아 있더래요. 그 고객이. 그래가지고 고객을 보는데 이제 느낌이 쎄하죠. 약간 정신도 약간 비몽사몽하고.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장난치냐? 야 안 끌러?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안 끌러줄 거야. 내가 말했지 나만 안 간다고. 근데 생각을 내가 깊게 해봤는데 너는 가고 나는 잘 살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링거를 하나 손등에다 박아놨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첫 번째 주사약을 넣더래요. 첫 번째 주사약을 넣으니까 눈앞이 광명이 이르는 느낌이 나더래요. 진짜 온몸에 힘이 솟구쳐 오르고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이런 게 확 치밀어 오르더래요. 진짜 이걸 맞는데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2, 3분 있다가 어떠한 약을 하나를 더 놓더래요. 거기다가. 이 약이 들어오고 나서 1분이 채 안 됐을 때 똘비는 어떤 상태가 딱 됐냐면은 숨을 쉬기도 힘들고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대요. 나중에 이게 뭔가를 본인도 다 알게 됐는데 제가 약품명까지 들었는데 이거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전문인들만 구할 수 있는 약품인데 근이완제예요. 오. 근육의 수축을 막아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거는 그 늑골과 횡격막이 위아래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근육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의 약을 주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어진대요.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비명을 한번 질러보세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려면 배에 힘이 빡 들어갈 거예요. 예. 결국은 근육이 받쳐줘야 우리가 비명도 지르고 말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 자체가 잘 안 나와지더래요. 근데 첫 번째 논 약이 뭐고 이거를 고객이 앉아갖고 말을 하더래요. 이제부터 너는 기절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야. 그러더래요. 첫 번째 논 약이 뭐였냐면은 아주 강력한 나쁜 약을 이용해서 각성 상태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기절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약을 이용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뭔 행위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본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고 소리도 다 들리고 느낌도 다 나는데 몸을 못 움직일 뿐이에요, 그냥. 일단은 발치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 정도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손톱을 빼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비명 소리도 지를 수가 없대요. 느낌만 내가 온전히 거의 느껴지는데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대요. 이게 차라리 기절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기절을 왜 못하게 했는지 알겠더래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고문이잖아요, 사람을. 진짜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예. 본인을 죽일 의사는 없어 보이더래요. 1도. 진짜 어디 영화에서 보고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자기한테 막 가할 뿐이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의사는 1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칼로 막 뭘 한다든가 크게 이런 의사는 1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본인은 이제 목소리도 내기 힘들고 이 느낌을 온전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기절을 하고 싶은데 기절이 안 되더래요. 느낌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몸에 다 나고. 그런데 이 똘비가 중고차를 이용을 해서 이런 나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으셨나 보더라고요. 진짜로. 자기가 진짜로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갑자기 바깥에서 스타렉스를 통통통통통 두들기더래요. 나와보세요 하면서 두들기더래요, 스타렉스를. 그랬더니 고객이 그 잔인한 행위를 하다 말고 멈추더래요. 탁 멈추고 총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까 나오세요. 바깥에서 긁더래요. 안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문짝을 빠루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막 이렇게 밀어 뜯는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앞좌석 막 들어가서 뭐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문이 열렸는데 바깥에 서 계신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한 6, 7명이 되는 경찰들이 바깥에 서 있더래요. 이게 진짜로 덕을 쌓았다고 밖에 말을 못 하겠는 게 이 스타렉스에 처음에 똘비가 납치가 돼가지고 이 고객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서 교외에 진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안에서 똘비가 이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죠. 발로 여기저기 차고 본인이 잠들기 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렉스가 흔들흔들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이거를 퇴근하던 경관분이 보신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오. 저 차 상태가 좀 이상한데 해서 이 경관분도 차 남바 조회를 지금 일하고 있는 당직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거 조회 한번 해봐라. 근데 남바가 없는 남바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판도 가짜 번호판이요, 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본인은 퇴근한 상태고 혼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요청을 한 거죠. 이리로 와라. 내가 일단은 쟤를 따라갈 테니까 빨리빨리 출동을 해라. 그래가지고 스타렉스가 이제 어느 지역에 멈추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거더라고요. 그분들이. 딱 현장을 제대로 잡으려고.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고개도 못 돌리고 눈동자도 잘 안 돌아간대요. 근데 이제 대화 소리는 들리니까 아, 경찰이 왔구나.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똘비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고객은 연행이 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안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경찰분들도 조사를 하시고 어느 정도 나온 게 뭐였냐면 결국은 이 고객이 본인이 이런 모진 일을 겪으니까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기라도 팔아서 갚을게. 아.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본인의 콩팥을 떼서라도 이거를 해방되고 싶었었나 보더라고요. 그 고객분께서. 그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쪽을 막 알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한 큐에 끝내자. 막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쉽게 접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디 뭐 터미널에 뭐가 써있네 어쩌네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렇게 열심히 뒤지고 다녔더니 그런 일을 하시는 업체하고 컨택이 된 건데 얼굴을 대면을 한 적이 없대요. 일단은. 근데 이게 내가 콩팥을 빼겠소. 이거 나 마취하고 배 열어서 빼가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시간도 길고 복잡하더래요, 이게. 그런데 이쪽 업체에서 이제 또 이 고객도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필요한 돈이 지금 얼마냐. 그랬을 때 차도 뺏겼고 나머지 돈 뭐 더하기 빼기 해봤을 때 한 1200인가 300인가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고객이. 이 정도 액수가 일단은 필요한데 복수도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그러면은 너는 굳이 네 장기를 뺄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러면은 똘비 거를 네가 가져올 수 있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말 그대로다. 다만 일이 중간에서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건데 해볼 의향 있냐. 그래서 본인은 얼굴 한번 보지 않고 해보겠다. 그래서 또 없는 형편에 어디서 빌려가지고 300만 원을 또 그쪽에 송금을 하고 그랬더니 진짜로 스타렉스랑 그 나쁜 약과 주사약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레시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시피를 다 알려줬대요. 레시피를 다 알려주고 그 한적한 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행위는 다 해라. 다만 장기가 다쳐서는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 네가 이걸 어기면은 네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죽일 생각이 1도 없어 보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쁜 짓을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분을 푼 다음에 연락을 취하면 그쪽에서 와서 그 스타렉스 차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돈을 입금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잡히긴 잡혔는데 고객이 이 나쁜 업체 사람들이 누구고 뭔지를 알 수가 없대요. 차 번호판도 가짜, 차대 번호로 조회하려고 해도 말소된 차,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업체에서 이런 걸 컨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객의 이런 사정을 듣고 이 고객을 이용을 해서 똘비를 데려가려고 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처음에는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였어요. 아까 제가 소위 말하는 영정사진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일이 예. 어떻게 해서 돈이 이루어지냐를 물어봤었는데 이 중고차는 그 사람이 이 들은 얘기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네네. 안 돼요. 그 똘비를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사람이 납치를 당할 때 어떻게 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저도 들은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특히 해외나 이런 곳에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장기를 이제 나쁜 사람들이 날 납치하면 이걸 뺄 거 아니에요. 나를 예. 이제 죽일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합법적으로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뭔가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 몸에 뭔 약을 먼저 처음에 넣고 마취도 하고 또 나를 살려내야 될 거니까 이식 수술하고 예.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끌려가서 작살이 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근유환제 있죠. 네. 그것만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알려주신 약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약만 거의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멀쩡하게 다 느끼는 상태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본인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그쵸. 그걸 들으니까 진짜 막 소름 돋는 거예요. 오. 그래서 착하게 살고 그런 류의 근처는 가지도 말고 너한테 진짜 억한 마음 살 일도 크게 하지 말자. 아.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늘 와. 내용은 좀 막 무섭고 스펙타클 하다기보다 진짜로 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귀족님들도 이런 거에 방심하지 말고 좀 조심하셔라 라는 취지로 한번 얘기를 가져와 봤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저도 그냥 처음에는 이런 진짜 사람이 뭘 빼가고 이런 얘기를 듣고자 그 중고차는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네네. 저는 그 V를 그리면서 어떻게 저 사람한테 대출이 될 수 있지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처음엔 저도. 오. 근데 야. 결국은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대출해준 사람을 전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대출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또 메꾸려고 했던 미친놈 고객, 미친놈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쁜 놈 대 미친놈이었어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일단 돈꽃님의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딨냐. 살기 좋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니 저도 진짜로 이렇게 주변을 이제 물어보고 다니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시들모 참여했을 때는 무서운 얘기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많이 다녔거든요. 네. 지금은 질문을 좀 바꿨죠. 살면서 이상했던 일 없어요? 이쪽으로 좀 바꾸니까 얘기들이 막 나와요. 질문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무서운 얘기 없어요? 그럼 다들 귀신을 생각하더라고요. 제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뭐 살면서 좀 이상했던 일 없었어요? 시겁했던 일 없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니까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돈꽃님께서는 또 현실 공포를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질문 전환을 더 한번 꼬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무섭지 않나요?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느낍니다, 진짜로.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로 멀쩡하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장 다니시는 분들 되게 멀쩡해 보시는 분 많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실제로 아 되게 정상인인데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구나를 진짜 알게 돼요. 맞아요. 저도 익히 제 친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인류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오늘 공감합니다. 동네 꼬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들려주시면 참 좋긴 한데 이게 또 동네 꼬마님의 업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치. 근데 항상 그랬어요. 동네 꼬마님이 얘기한 게 아니 저게 진짜 있어? 했는데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아름답지는 않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또 경기를 하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